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2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3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3급으로 HSK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중국어 학습 기간도 별로 길지 않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HSK 시험을 보러 가는 거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긴장되는 마음도 있고 사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건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이 대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은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시험을 준비를 하고 또 막상 시험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길게 장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을 주는 특강이 아니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사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하나씩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것만은 알고 가자. 내일 당장 시험을 보더라도 이 포인트 하나만 알고 가면 내가 당장 3점, 6점, 9점 이상의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포인트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게 포인트가 중요한 건 내가 아는데 이게 문제화 되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거야. 그리고 문제는 이건데 내가 이론에서 문제로 넘어갈 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이론만 배워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화 되었을 때 문장으로 등장을 하고 문제화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접근을 해야 하는지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제 자주 출제되는 형식까지 확인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저랑 같이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적용을 해보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독해 1부분입니다. 독해 1부분은 HSK 4급이나 5급에서 보면 듣기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나와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이어지는 대화를 넣는 게 바로 독해 1부분이죠. 독해 1부분을 할 때에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화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질문과 대답이에요.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게 마련인데 10문제 중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르는 문제의 비중이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그래,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구나. 독해 1부분에서 내가 질문의 포인트와 대답의 포인트를 기억해야겠다. 머릿속에서 이때까지 준비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는 것보다는 딱 하나의 포인트,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 내가 이거 신경 써 보겠다. 머리에 넣고 가보실게요. 그다음 특정 키워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장 시험 볼 때 슬픈 일이 내가 그래 이 이론도 다 알고 문제도 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단어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고 단어도 모르면 난 그럼 이 문제를 버려야 하는 건가? 라고 고민하시겠지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설령 내가 그 단어의 뜻을 몰라도 이 단어가 여기에 있는 답 부분에 그대로 나오네? 쉽게 말하면 같은 그림 찾기 느낌이라도 사실상 이 단어가 여기에서 중복이 되고 겹치는 것만으로도 HSK 3급에서는 키워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독해 1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2개를 기억하자면 의문문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겠다. 그리고 키워드가 혹시 중복이 되면 중복이 되는 내용으로 정답을 고르면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구나라는 이 2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좀 알아볼게요. 이것이 문제화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래 의문사가 나와 의문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 그래 키워드가 반복이 된다고 해도 막상 시험지를 보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형식을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와 그에 대한 대답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周末 주말에 你打算 뭘 할 예정이냐? 做什么? 무엇을 할 예정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의문사, 의문문을 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하냐고 물으면 무엇을 한다고 대답하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겠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我打算, 打算도 겹치네요. 그죠? 그리고 跟女朋友去看电影 뭘 하냐고 묻는데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의문사와 그에 대한 대답에 대한 예제를 드는 거기는 하지만 나수안이라는 동사도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 가시면 조금 더 쉽게 적용을 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키워드의 반복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今天是6月30号 그쵸? 是小王的生日 생일이래요. 오늘은 6월 30일 샤왕의 생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봤더니 那我们给他买个生日 생일 선물을 주겠다는 얘기구나. 어떤 급수이든 간에 HSK 시험을 보러 가시면 해당되는 급수에서 시험을 치더라도 모르는 단어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이 시험은 알고 계시겠죠. 근데 만약에 실질적인 시험에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도 쫄지 마시고요. 유사하게 같은 단어가 겹쳤구나. 그럼 이게 답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의문문과 그에 대한 대답, 그리고 키워드,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독해 부분 문제를 딱 풀 때에는 46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A, B, C, D, E로 제시가 보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46번의 지문을 읽고서 여기에 대답에 해당되는 보기를 고르시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지문을 볼 때 모르는 단어들 고민하지 마시고 누가 뭘 했는지 주어랑 수어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낱낱이 보면 원은 알겠는데 그 다음 단어는 탁탁 걸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굵직굵직하게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는 생각으로 왜냐면 시험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그게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 그냥 누가 뭐 했는지 그리고 굵직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봐야겠다. 사실상 3급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4급, 5급, 6급으로 올라가실 때 주어랑 수어를 나눠서 문장을 분석하시는 연습을 미리 해두셔야 하거든요. 3급에서는 그 주어와 수어를 분석한다는 것이 누가 무엇을 했는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그냥 내가 간대 어디로? 중국으로. 그럼 중국으로 간다는구나. 그래서 我帮你 내가 너를 도와서 도와준대요. 그래서買 사려고 한대요. 뭘 살까? 키워드 의문문이 나왔네요. 무엇을 사는 게 좋겠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럼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A부터 보시면 여기에 앉아서 그치 여기에서 坐电梯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간대요. 805 앞에가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이걸 타고 올라가는데 805호가 그의 집이야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上面 위에 쓰여져 있대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죠? 내일 10시에 오전에 회의를 연다. C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나를 도와서 사라고 나오죠. 내가 방금 46번을 보았는데 my dear 什么라고 했더니 my dear 잡아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게 정답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6번은 어렵지 않게 C를 고르면 되겠구나. 근데 이왕 A, B, C의 보기를 본 이상 우리가 D랑 E까지 보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D 같은 경우에는 누가가 없어요. 누가 뭘 한다는 얘기가 없고 可能 해놓고 还要 1个小时 하면 1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좀 멀어. 그죠? 그럼 거기에서 좀 먼 편이야 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앞에 이야기가 있었고 뒤에 이어지는 거에 시간을 얘기하고 있네요. 好的 좋대요. 뭐라고 얘기했더니 오케이 好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我一定会再认真检查一次. 이게 이제 认真检查 이 단어가 3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 단어여도 그 단어의 키워드를 표시해놓고 혹시 그 단어가 반복이 되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my dear 什么라고 물어봤으니까 my dear 자, 의문사와 동사의 반복, 이 포인트. 오늘 계속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해? 이 같은 얘기 한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개를 맞추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포인트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실질적으로 고사장에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단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出差, 빵, 차. 단어를 따로 드리는 것은 사실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반복 학습이에요. 한 번 해서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 저 선생님 저 문제 하나 풀어주는데도 한번 적용시켜주고 그리고 문제 풀이해주고 단어를 다시 정리를 해주네. 그래서 따로 사실상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서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내가 오고 가면서라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오고 가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래 이거 다시 단어 문장 보고 단어도 이런 애들이 있었지 하고선 다시 한번 오늘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학습 효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자 이어지는 문장 풀어볼게요. 47번 보시면 또 누가 네가 知道 아니 뭘 아냐고 물어봐요. 小李家가 哪个房间吗? 그죠? 어디 집에 사는지를 어느 집인지를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A, B, C, D를 미리 분석하고 온 그 바로는 집에 대해서 대답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죠? 숫자는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805호가 그의 집이야. 어느 집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805가 그의 집이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키워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로 물어봤어요. 어느 집? 그랬더니 805호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진짜 의문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다. 房间, 집. 방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집을 얘기할 때도 房间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을 합니다. 电梯, 그죠? 엘리베이터. 3, 4, 5급의 듣기, 독해에 다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48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8번에 보시면 자 일단은 단어 모르는 것만 보면서 막 쫄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네가, 다시 检查 생전 처음 보는 단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좀 전에 A, B, C, D를 봤을 때 봤던 건 기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A, B, C, D를 훑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认真检查 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네. 그럼 이걸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다시 한번 이 문제 좀 점검을 해봐. 점검하고 나서 리오 라오시한테 좀 드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을 사실 이제 제가 3급, 4급, 5급, 6급 급수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꼼꼼하게 다 읽고 문제 다 풀이하고 그러고서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시간도 사실 시험의 일부라서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물론 꼼꼼하게 다 읽으면 좋겠지만 자 누가 뭐 했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빵빵 보고 딱딱 골라가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비 특강은 장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씩 도와드리는 방향의 취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장 얼마 남지 않은 매 달마다의 시험을 임박해서 지금 진행하는 특강이기 때문에 그래 시간 중요했었지 시험 볼 때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라는 거 굳이 꼼꼼하게 해석을 안 해도 네가 이거 다시 해봐 그랬더니 나 이거 봤어. 그럼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그리고선 여기 키워드. 근데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때까지 이제 3급을 다 준비를 해 오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라서 그래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막 문제를 푸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풀자마자 이 문제는 뭐가 포인트였지?
아, 이게 핵심 포인트였고 이게 이거를 하면서 이 공략을 사용해서 이 전략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던 거지라는 걸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3급, 4급, 5급, 6급 다 앞으로 시험을 치실 때에 급수가 높아지면서 이게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동사의 반복.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키워드의 방법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 키워드가 반복되는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차. 고급 단어입니다. 3급에서 볼 때에는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4급, 5급 이어서 쭉 계속 진행되어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진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단어예요. 49번을 볼게요. 린즈하고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죠. 헤이반상. 이게 그 칠판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도 어디 위에 동사 수로 위주로 보셔야 돼요. 写的 쓰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무엇이냐고 물어보는구나. 그럼 무엇이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写的 쓰여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B에 보시면 위에 쓰여 있는 것이 라고 해서 쓰여 있는 내용이 내일 10시에 회의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B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写的是什么 했더니 의문사 그거에 대한 대답 上面写着 하고 의문사와 동사의 반복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단어 한번 확실히 해보고 갈게요. 근데 3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볼 때에 큰 소리로 한번 핑 읽어보시는 것도 사실 듣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헤이반 하면 칠판이구나. 헤이반, 칠판. 上面 하면 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上面, 下面 해서 위, 아래, 위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开会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열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이 세 단어 확실히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 우리는, 그죠? 还有多长时间 이것도 의문문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그 음식점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어요. 무엇을 하니, 뭐 언제 하니, 누구와 하니 이렇게 의문사 중에서 多长时间 얼마나 오래 걸리냐라는 의문사로,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읽었던 A, B, C, D, E 중에서 시간의 분량을 얘기했던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D에 보시면 可能还要1个小时 그래 아마도 1시간 정도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는 조금 아직은 좀 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문장 전체를 다 꼼꼼하게 해석하지 못해도 주어 잡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의문사 확인하면 1시간만 읽을 수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50번의 답은 D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 다시 한번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의문사와 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껏 그 중국어를 배워오시면서 의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누가 있었고 무엇이 있었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걸렸냐고 물어보니까 시간의 양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多长时间 사실상 지금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단어, 한 그 포인트를 굉장히 여러 차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찬팅 음식점, 리 하면 어디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멀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이렇게 쭉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HSK 3급 대비 특강을 쭉 이제 달려오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선생님께서 포인트 하나 잡고 이것만은 알아두고 가자라고 할 때 공략 얘기했던 거, 내가 의문사에 대한 대답과 키워드 가지고 독해 일부분을 풀 때는 그 10문제를 그렇게 장악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사장에서 시험지랑 맞대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모르는 단어에 기죽지 마시고요. 누가 뭐 했는지, 모르는 단어에도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들은 표시하시면서 혹시 반복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비 특강이 여러분 시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